네, 계속해서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염블리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모시기가 힘들어서. 여기 좀 여의도에서 멀어져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네, 뭐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주 오십시오. 네. 자, 요즘 뭐 시장이 어떤 주도주를 알 수 없고 방향성도 뭐 참 모호한 이런 상황에서 개인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네. 코스피에 뭐 거의 40%라고 하던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손실을 만회한다기보다는 원금을 자꾸 녹이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와서 좀 증시가 일방적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르기도 하고. 근데 네. 또 그것도 추세 상승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오르면 조금씩 정리해 나가시고 또 내릴 때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이게 동의하는 게 워낙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예. 이러다 보니까 오를 때 좀 파시고 내릴 때 좀 사는 그런 전략으로 좀 최근에 좀 이게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최근에 또 올라올 때 이제 지겹다 그러면서 그냥 주식을 손절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아요. 사실 지난 2020년, 21년만 해도 개인 투자분들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장기 투자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장기 투자했던 결과가 좀 별로 또 안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또 좀 상황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전환하신 것 같긴 한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 뭐 영원히 이런 장이 또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장은 항상 바뀌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기업이 성장을 하면 반드시 저는 그건 보답을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성장의 열매를 따먹기까지가 시간이 뭐 정말 불과 몇 달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2, 3년 걸리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거보다는 당장에 좀 수익만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너무 이렇게 타이밍 맞추기 사실 뭐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건 타이밍을 맞추려는 행위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신의 영역 네, 아닌가요? 몇 번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냥 어차피 지금 이제 올해 10월이니까 내년 보시고 내년에 뭐가 좋아질까 뭐 한국 경제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 좋은 말씀 하시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지금은 안 좋지만 내년에 성장할 기업이나 산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계속 좀 재정비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좀 오르고 내리고 파도 타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주식을 사는 것은 기술이고 파는 것은 예술이란 말이 떠오르는데 정말 개인이 그 파장을 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한데 외국인들이 11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좀 주가가 싸 보이는 외국인 새로 들어오는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올해 6월까지 한 10조 이상 팔다가 7, 8월에 6조 샀거든요. 그리고 9월에 다시 2조 팔고 지금 다시 2조 사요. 근데 10월에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건 시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변동성 크고. 근데 외국인이 11일째 물론 오늘은 좀 팔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사는 걸 봤더니 대부분 또 IT입니다. IT 위주로 사고 네이버 카카오는 또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산 게 아니라 그 안에 선택을 한 건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좀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TSMC 대신에 좀 삼성전자에 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실제로 대만에서 외국계 자금이 좀 빠져나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TSMC랑 삼성전자 주가 비교해 보면 TSMC는 굉장히 좀 주가 상태가 안 좋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월부터 대입해 보면 그렇게 주가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양안 관계가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TSMC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제 대안주죠. 삼성전자에 좀 매수가 들어갔던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반도체 지금 안 좋지만 재고는 언제든지 좀 이게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되면 재고가 줄 거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외국계 자금에 영향을 많이 주는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까? 하실 거예요. 작년 여름에 겨울이 온다 그래가지고 한번 무너졌는데 이제 바꿨습니다. 봄이 온다고 얼마 전에 다시 보고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포트 외국계 리포트도 우리나라 반도체에 좀 훈풍이 됐던 거죠. 외국인들이 이제 따라 사게 만드는 역할을 했고 또 한 가지가 저희 당사에서도 얼마 전에 자료를 썼는데 달러 지수 기준으로 이제 환산을 했더니 코스피가 고점 대비해서 45% 빠졌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시점에서 보면
지금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냥 원화로 환산한 것보다 한 10% 더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좀 저가 매력을 또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외국인들이 지금 11일째 좀 매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주시고 앞서 성장주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을 바라보고 성장주를 어떤 뭐 눈여겨 볼만 하긴 한데 이 카카오 화재 사고가 났어요. 네. 가뜩이나 또 이제 네이버, 카카오, 국민주라고 하는 IT주들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 하락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아니면 뭐 오늘 뭐 사실 미국에서 로블록스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네. 이걸 흔히 성장주라고 하지만 진짜 성장주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거죠. 성장이 나와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장주예요. 올해 안 좋지만 내년에 성장하면 그것도 성장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 프레임에 씌울 필요는 없고 카카오, 네이버가 주가가 좀 빠진 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장성이 점점 떨어져요. 사실 국내에서는 독점 기업들인데 네. 국내에서 더 이게 점유율을 늘리기 좀 어려운 상태죠. 근데 그 상황에서 네이버랑 또 카카오가 다른 점은 카카오가 주주 신뢰를 사실 좀 많이 잃어버렸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런 또 그 불행한 좀 일까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가 좀 짐태양난이 빠진 상태인데 오늘 또 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빠졌는데도 PER이 지금 30배 넘거든요. 싸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이 PER 10배 이하에 다 거래가 되는데 네. 이렇게 주가가 폭락해도 밸류 부담이 아직도 커요.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주주들의 신뢰 회복, 또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성장을 보여주려면 매출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익과 멀티플 모든 면에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카오 주가 회복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간 좀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카카오 사고로 인해서 뭐 네이버나 뭐 데이터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 쪽으로 자금이 조금 이동하긴 했지만은 네. 아무래도 이 성장주 전체에 대한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불신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성장성 자체가 많이 둔화됐다. 네. 이러면 플랫폼 관련주들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성장을 계속했고 네. 사실 카카오도 비난을 받았지만 확장을 엄청 했잖아요. 뭐 계열사도 늘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그때는 좋았지만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독이 됐죠. 그 이상의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위가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새로운 성장을 찾아야 되는데 뭐 네이버만 해도 이번에 M&A 했던 게 미국의 포시마크를 인수를 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성장을 보여주는 시간이 오늘 당장 내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1, 2년 걸리니까 이거를 지금 투자자들은 못 참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성장에 대한 둔화, 이 우려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그럼 언제 올라가느냐 이렇게 빠졌는데 그럼 결국엔 금리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그 긴축 이슈가 조금 수그러들면 이게 이제 멀티플이라 그러죠. 이 PER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예. 이 금리인데 금리 상승이 좀 완화되기 시작하면 워낙 빠졌기 때문에 리바운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한 번에 그 랠리는 좀 기대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상승은 좀 플랫폼 성장이 다시 확인되는 그 시간까지는 굉장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에 대한 뭐 단기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만 네. 구조적인 상승은 좀 어렵다 이런 네. 말씀이네요. 앞서 반도체 얘기를 살짝 하셨는데 2010년 이후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 반도체가 반등이 확인된 후에야 대세가 뭐 좀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워낙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고통을 감내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건 괜히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보면 뭐 무조건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지난 몇 번의 그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이렇게 네.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사이클 타는데 가장 가까운 사이클이 2019년이죠. 그때 2018년 빅 사이클 한번 오고 이제 서버 공급과잉 생겨가지고 갑자기 2019년에 재고 늘고 가격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이 왔는데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실적이 사상 최고가 2018년 3분기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19년 안 좋을 거다. 주가는 앞서가는 네. 건데. 근데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 좋거든요.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주가는 빠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산 발표가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주가가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은 빠지는데 주가 올라갔는데 그게 진짜 바닥이었어요. 찐바닥이었고 그 후로 이제 업황이 개선되고 재고 줄면서 결국엔 주가가 또 한 번의 랠리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반등 나왔던 건 마이크론이 그걸 열어줬죠. 우리 감산하겠다. 키옥시아가 우리 30% 감산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아쉽지만 감산 발표는 안 했지만 어쨌든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고민 중인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 감산이 하나의 항상 과거에 그 보면 바닥을 찍어주는 신호탄의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고 다만 이번엔 예전과 다르게 재고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적어도 훨씬 잘 아시겠죠. 내년 하반기에 재고가 좀 줄 거라고 전망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주가는 6개월 선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지금 10월 이제 11월인데 진짜로 좀 올라가는 시기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만약에 내년 3분기라면.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한 10% 올랐는데 뭐 지금 이렇게 추세적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니까 조정이 좀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은 이제 저점을 깨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좀 한번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비중을 늘려보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반도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도 반도체 관련주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삼성 하이닉스 외에 그 하위 섹터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뭐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이건 뭐 제가 기업을 뭐 이렇게 추천드리는 목적은 절대 아니고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투자 줄인다고 하니까. 근데 어제 뉴스가 나왔지만 중국의 양쯔 메모리가 이제 애플이 양쯔 메모리 낸드 채택 안 하겠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고 얼마 전에 이제 장비 수출 규제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보고 뭐라고 했냐면 1년 유예 기간 주겠다. 사실은 경고랑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 의존도가 되게 커요. 삼성 거기 시안 공장, 그 하이닉스 우시 공장 비중이 절대적인데 여기서 점점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상. 그러면 이걸 흔히 리로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을 재배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뭐 한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뭐 저기 동남아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쪽으로 이제 공장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비 투자가 어쩔 수 없이 이 공장을 건설해야 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재배치하는. 그럴 때 수혜받는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아이디어가 맞다면 인프라 장비가 좋겠죠. 공장을 처음 지을 때 인프라 깔아야 되잖아요.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기업 중에 뭐 STI라든가 한양 ENG, 세보 MEC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 반도체 공장 지을 때 같이 들어갑니다. 클린룸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기업들 보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이제 분위기상 미국의 반도체 공장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미국의 법인이 있는 기업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코미코라든가 뭐 원익 IPS라든가 ENF 테크놀로지가 이런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인텍플러스는 어떤 기업이냐면 인텔에 또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을 이제 재배치할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아이디어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유망 종목이라고 해서 추천하시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반도체 관련주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포인트로 다음 달 8일이죠. 미국 중간선거. 이것이 증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중간 선거 전후로는 시장이 되게 좀 좋았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솔직히 누가 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원에서 누가 승리할지 이게 좀 포인트인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 이제 10월 이제 중순 좀 넘어가면서 좀 안정감을 찾고 있어서 이 분위기가 아마 중간 선거까지는 좀 그 전후로까지는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섹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에 IRA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이 동력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를 예전에 중심으로 해서 이 공화당은 화석연료에 굉장히 친화적인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과 정말 결이 좀 다르죠. 그러면 IRA 법안으로 해서 최대 수혜를 받았던 2차 전지 태양광주가 한 번은 좀 급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하겠다라가 아니라 공화당도 분명히 이쪽 방향은 맞을 거예요. 다만 이제 속도 조절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이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친환경주들이 좀 속도 조절을 할 거고 그때를 한번 또 이용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역발상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네. 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2차 전지든 사실 태양광도 주가들이 좀 태조 이방원 좀 연동돼가지고 많이 네. 올랐었잖아요. 그럼 한 번에 저는 또 매수 타이밍이 그때쯤 오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민주당이 되면 큰 조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할 것 같은데 공화당이 만약에 된다면 이런 기업들을 장기 성장을 좀 염두에 두시고 뭐 괜찮은 기업들은 그때를 한번 이용해 보자. 오히려 조정 때 한번 관심을 네. 가질 만한 분야가 이쪽이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실적 기대감이 있으면서 낙폭이 과대한 종목 이러면 아마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낙폭과대주는 거의 다가 낙폭과대주인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실적 기대감이 3분기를 놓고 봤을 때 네.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전망치가 올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조선업종입니다. 네. 조선주가 지난 1, 2분기 적자도 많이 났는데 아마 일부 기업은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도 실적은 괜찮고 자동차도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다만 자동차 투자하실 때 조금 이제 주의하실 건 요새 하도 피크아웃 논리가 또 많아요. 이번 3분기가 최대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분기 실적 좋게 지금 나오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게 소비가 둔화한다고 하는데 의류랑 그 의류 OEM 회사들 있죠. 예. 이쪽 전망치는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제 백화점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거 느끼실 거예요. 지금 이게 불황이 맞나?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물가가 아무리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도 당장 쓰던 습관을 이렇게 한 번에 줄이지 못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영향은 받겠지만 의류 OEM 그다음에 백화점주들은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안 좋아졌다가 좀 좋아지는 쪽이 대표적인 게 카지노. 카지노가 특히 이번에 일본 VIP 고객들이 많이 오나 봐요. 그렇죠. 또 이게 열리면서 그래서 카지노는 대표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변화가 좀 네. 뭔가 모색이 되네요. 예. 자, 그리고 그 지난 여름 랠리 때 좀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이 태조 이방원. 네. 이게 사실 그동안 뭐 많이 올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상승 여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이게 태조 이방원도 그렇지만 모든 이 주도주로 한 번씩 나왔던 업종들이요. 이게 너무 화제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네. 그때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도 태조 이방원 늦게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앞으로도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도주가 나올 때 초기에 좀 이렇게 선점하지 못하시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태조 이방원이 이게 올라갔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쪽이 수요가 나오는 산업들이에요. 예. 뭐 방산도 그랬고 원자력도 그랬고 다만 이제 한 번에 그 랠리가 나온 후에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이 중에선 이 세 가지 정도가 그래도 좀 여전히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은 어차피 이제 많은 국가들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중국의 공급망과 경쟁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좀 반사이익을 좀 받을 가능성도 있고 조선은 이게 전쟁이 끝난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유럽이 LNG 수입을 안 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리파워 EU 법안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 이 천연가스 수입을 이제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대안은 LNG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배로 들여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독일이 얼마 전에 카타르하고도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LNG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요거는 염두에 두세요. 요즘에 중국이 경쟁력이 좀 올라와서 LNG 건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계속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는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이 완전히 2차 전지 이제 그 공사를 엄청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소재 셀 업체들이 좀 일부 올라갔는데 네. 남은 건 이제 장비주 같아요. 그렇죠. 2차 전지 내에서도 한번 장비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앞서 분석하신 뭐 미국 중간 선거나 뭐 이런 거 이외에도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나 무슨 이벤트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죠? 이게 결국엔 이번 주 주간에는 좀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제일 센 섹터가 게임 섹터잖아요. 예. 로블록스 효과거든요. 로블록스가 9월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또 이제 내일 새벽이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가 예고되니까 결국 넷플릭스가 또 실적이 좋으면 우리나라의 또 컨텐츠 기업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또 광고용 상품이 이제 나옵니다. 넷플릭스를 이제 광고를 보면서 싼 가격에 구독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얘기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주한테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10월 19일 날 같은 경우는 이날이 좀 중요하죠.
테슬라, 또 반도체 장비주죠. 램 리서치, ASML 네. 이 회사들이 이제 한꺼번에 아주 중요한 기업이 다 몰려 있네요. 우리나라에 네. 아주 큰 영향을 줄 것 예. 같아서 이런 기업들하고 또 그날 9월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린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우리 염이사께서 지금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러신 네.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현 장세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장을 내가 좀 보기 싫고 이러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럼 차라리 당분간은 시장을 좀 보시기보다는 내가 보유한 종목들 이렇게 한번 체크만 하시면서 내년도에 괜찮을 건지 아닌지 그것부터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지수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네. 어차피 내가 기업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류를 하시다 보면은 좀 보이긴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시면서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악재들은 사실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분들도 지금 좀 많으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회복된 후에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지금은 워낙 좀 낮은 상태니까 지금은 조금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주가가 회복한다 그러면 오히려 주식을 갖고 있어야 그 네. 흐름을 탈 수 있는 네. 거니까 그 하여튼 이 조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